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합니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인사 말씀하시죠. 우리 전준환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에서 오셨는데 우리 강은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구정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화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는 대화는 나라 걱정입니다. 이제 그 걱정이 우리에게 평화의 날로 다가올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은식 목사입니다. 네, 강은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죠?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그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도 보장받은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뽑아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을 해주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 잘못된 우리 이 선거 지금 부정선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외쳤던 일들이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 장하길 목사님이 계속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백성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이것을 깨어났죠? 알아듣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것에 이제 불을 당긴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상개업을 선포해가지고 네.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는 알게 됐어요. 네. 이제 지금 한 50% 정도 가까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60% 70%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도 승리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고 민족도 다 구원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은식 목사님 연초니까 좀 국민들에게 희망찬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먼저 광화문에서 늘 외쳤듯이 우리가 첫 인사가 뭡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2025년 을사년에 우리는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진리가 비질을 이기며 밝은 광명의 빛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과정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하길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요셉이 그의 주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은 거절하고 그 상황을 이겼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저런 자유를 잃고 구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1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찬란한 광명의 빛으로 2025년을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보면은 전준환 목사님 무법천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그 전에 보면 판사들이 정말 뭐 그래도 법을 가지고서 국가의 모든 그 균형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법관들이 오면은 뭐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존경하는 판사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사상적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졌고 법이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거는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헌재가 저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헌재가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했다? 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분위기를 보십니까? 지금 그 웃기는 것이 뭐냐면 네. 대통령은 전 국민의 그래도 뽑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몇 사람의 그 사람 저 법조인들에 의해서 네. 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이것을 알게 됐고 네. 싸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났죠. 네.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근데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 이거 정광훈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면서 6년, 7년 광화문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싸움은 우리가 온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언제까지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강원식 목사님.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대한민국이 완전 작용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풀뿌리 예, 운동해가지고. 뭐 풀뿌리 뭐 하고 하면서 뭐 이게 뭐 전교조도 그렇고 민노총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법부 그다음에 이 정치하는 이 입법부 이런 데까지 이게 거기만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뭐 행정부 안에도 일부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작용화됐는가 할 정도로 제가 지금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몇 달 전이죠.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대한민국은 부정과 부패, 얼룩진 사법부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혹시 그 보도 들으셨어요? 나 못 들었어요.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 입법부, 참 우리는 참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입법부가 행하는 저 모습 보세요. 이건 완전 폭정, 폭거, 정치 폭력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 편에서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인데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지형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 이제 국민들이 혹시나 했다가 지금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재판이 연장되어지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우리가 검거하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법부의 행각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잡범도 저렇게는 안 다루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그 사법부로 보이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을 하고 나서 이제 요즘에 들려오는 얘기는 이제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뭐 지난번에 그 서부지방법원에 그 젊은이들이 그 쉽게 말해서 뭐랄까 의협심에 불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느냐?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혈기와 젊은이들의 그 정의감에 불타서 그 사법부를 정복했단 말이야. 그 쉽게 말하면 그 서부지방법원을 그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막 폭력을 조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한남동에 그
대통령을 체포하러 얘들이 왔을 때 그때에 그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어? 네. 거기에 보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그때 여기 보는 거 올려주세요. 올려줘서 보면 한번 읽어 보세요. 자, 한남동 관저 긴급 집회 직결 예. 날짜 나오고요. 예. 1월 금요일 3일 날 날 1월 3일 금요일 대통령 관저 앞에 즉시 예. 지금 즉시 예? 공수처의 불법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한남동 관저로 지금 속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서는 절대 물리적 충돌을 피해 주시고 예.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문자를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보면 현장에서 절대 물리적 충돌은 피해 주시고 예.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사람들 피해를 볼까봐 스스로 자발해서 가셨잖아요. 그 서부 그 지방법원으로 네. 그쪽으로 공수처로 갔지 정말. 공수처로 갔는데 그 서부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했고, 그리고 이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그때 집회를 한 걸로 내가 알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앞에서는 신혜식 대표님이 주관해서 했고, 우리도 광화문에 있다 글로 갔죠. 예. 가서 봤는데, 사실 굉장히 우리는 평화적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그 젊은이들이 영장을 발부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의협심에 불타서 그걸 한 건데 그걸 마치 정광훈 목사님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도 예.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누어 가지고 오늘 이제 영장 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정광훈 목사님도 주변에서 막 그 왜 그냥 이렇게 집회만 하고 헤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광화문 집회를 많이 해봤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폭력이 나온다든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그때 우리는 망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키고 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외치면 그걸로 대한민국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천만 조직을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 와서 명령만 하십시오.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래서 신혜식 대표도 거기에서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했어요. 네. 이거는 내 주장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폭력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전 목사님도 네. 이제 근본 계엄 때문에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정말 끌 수 없는 정의의 불이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마음에서 분노의 불이 끓어오르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서부 지방 법원으로 갈 때에도 아주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네. 결코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걸 철저히 주의하라고 주지시켜 주었고 또 광고까지 해 주었고 또 신혜식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전광훈 목사님의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면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분노 중에 일어났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거기서 어떤 폭력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이런 이제 정광훈 그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딱 언론이 뜨잖아요. 네. MBC, JTBC 예. 이런 프레임을 딱 씌우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러고. 마치 예.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NCCK가 또 딱 등장하잖아요. 예. 이게 과거부터 계속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뒤에서 조정자인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MBC, JTBC, NCCK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이걸 속았어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예, 하시고. 손석희나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속았는데 이제 누가 국민들이 안 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안 속아요 이제는. 네, 그럼 예. 지금 그리고 유튜브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제가 국민 저항권 파트 2 그 전에 내가 한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사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뽑아서 보내면 또 우리나라의 법관들이나 이 행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자연히 정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를 잘 이룰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는 예. 민주주의의 요건인 국회의원, 법관, 관료들의 자기 통치의 능력을 믿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이제 주권을 위임해 줬잖아요. 네.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이 법관도 임명해서 국민 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주권 행사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주권 행사를 잘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베풀어 주는 그런 민주주의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가 그 두 번째 란에 보면 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법관, 관료들은 허약하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이념에 빠진 제 소신이 없이 행동해 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냥 사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이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주권 행사를 자기 스스로 해야 되거든. 자기 통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다 받아들여서 일치해서 하나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공화국이 안 되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네. 독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념에 빠져버린 채 지금 소신이 없이 행동하는데 어떤 한 사람, 이재명이 한 사람에게 줄에 서가지고 아주 쭉쭉 빨아먹고 살더구만. 네, 저기서 네. 첫 번째 민주주의 요건 그랬잖아요. 예. 국회의원, 법관, 관료는 뭐를 말하는 삼권 분립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죠. 예. 삼권 분립이 서로 조화, 그래서 균형, 서로 견제 이게 있을 때 민주주의는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는 조화와 균형을 잊어버린 채 지금 독재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예,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법을 악용하여 위장 탈당, 쪼개기, 국회, 입법 독재를 자행할 때에도 우리는 법에 무지해 그들에 대항하여 논리적으로 분노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들이 그 뭐냐면 국회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의 연합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시민사회, 새진보연합, 진보당 이렇게 가지고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다 또 나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비리가 일어나면은 그 당에서 탈당을 해. 그리고 있다가 뒤에서 다시 은근슬쩍 들어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 그 했던 사람 하나 있어. 문영배 말고 그 누구야 돈 코인 했던 친구 있잖아. 예. 예.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국회를 막 이렇게 쪼개서 나중에는 다 하나에서 표를 한 다음에 다 각 당으로 나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당이야.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국 혁신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뭐 시민사회, 새진보연합, 진보당 뭐 이런 데가 다 들어와서 비례대표를 받아갖고 쪼개갖고 나가. 그리고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데 거기 보니까 법의 무지에 그들에 대항하여 논리적으로 분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국민들은 뭐 잘하겠지 이런 소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입법부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좀 봐지는데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제도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도를 잘 만들면 잘 굴러갈 것이다. 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국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처음에 비례대표를 만들 때에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네.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뽑힌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뽑히기 위해서 뭐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비례대표가 뭐예요? 이 비례대표들이 다 보면 거기가 보면은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대장들이에요. 예, 예. 행동대원들. 그래가지고 국민의 힘이 됐든 무슨 저 민주당이 됐건 간에 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저 이재명이의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대원으로 다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역 대표들이 아니고. 지역 대표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국회의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 돈 줘가면서요. 그렇게 가지고 예. 저 국회가 저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아무리 시스템을 좋게 만들어 놓아도 사람 자체가 악인들이 딱 여기를 선한 시스템을 잘못 이용해 버린다는 거죠. 네네. 잘못.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들도요. 네. 이렇게 총회 안에서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네. 요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누가 나오느냐? 악인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 선한 제도가 뭐가 되냐면은 악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면 네. 지금 아까 강은식 목사님 말한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의 모든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는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가 다 무너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죠? 저항권.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거짓된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대한민국의 이 사법권이든지 입법권이든지 이 행정권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민을 깨웠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게 국민 저항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외쳤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그런데 그 국민 저항권을 외치니까 네. 이제 이걸 갖다가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으로 내란 선동. 선동으로 하는 걸로 이걸 뒤집어 엎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예. 그 일당들. 일당들. 예. 이재명과 그 일당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그런 그 내란을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자, 저 이재명이가 아니 전과 사범이잖아요. 네. 지금 10범이 될지 11범이 될지 몰라. 예.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면 무슨 법을 만들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정청래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해요. 대한민국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법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예를 들어서 저 서부지법에 가서 네. 난동을 부렸다 무엇을 했다 그러는데 네. 아니 미 문화원에 가서 예. 방화를 하고 예, 불질러 버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 누굽니까? 정청래. 정청래 아닙니까? 맞아. 예. 예. 그리고 정과 사범에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무너뜨리고 예. 법을 만들고 예.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법 천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도 믿었고요. 네. 입법부도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부도 믿었어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저렇게 독재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사법부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견제 세력이 되어서 서로가 법치를 존중히 여기고 법치 국가로 가는 것이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것을 외치는 입법부가 독재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사법부에서는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입법부가 독재로 가지요. 사법부가 부정부패로 인해서 저렇게 무너졌지요. 입법부는 행정부는 팔다리를 다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통수권자가 통치행위라고 하는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당한 법에 의한 계엄이었고 또 정당하게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해제가 되어졌는데 이걸 내란 선동이라고 그러고 내란 수계라고 그러고 너스는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하나 넘겨서 좀 올라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넘겨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두주의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 헌법 제1조 1항을 좀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 1항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공화라는 게 공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공 화합화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야.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해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항에 보면 모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그러니까 모든 의사 결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주권이. 그렇잖아요? 네. 의사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들의 그 국회의원들을 주권을 위임을 해줬더니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 착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다수결로 가면 되겠다.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아까 그 좀 띄워주시고 책임과 공동체를 뜻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화합을 해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은 공화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머리 숫자로 이거 우리가 말하는 다수결이잖아요. 머리 숫자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이게 진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자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간신을 뜻하는 헌법재판관이라 불러야 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은 사람 눈치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정의의 법으로 정의의 저울로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의 시녀가 돼가지고 저게 간신들이 된 거야. 헌법 재판관이 아니고 관이 아니고 재판관이야. 간신이요. 아, 이재명이가 힘 있는 것 같다. 골로 싹 붙고. 예?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이재명이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글로 붙죠? 근데 거기다 힘을 잃어버리니까 요즘에 또 딴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며칠 전에 우리 김일성 장학생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예.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똑똑하고 이런 놈들은 데모하지 말고 예. 가서 고시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 10명씩 장학금을 주면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180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하니까 깜짝 놀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을 가지고 단체가 돼버렸어요. 예. 지금 우린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 그런 그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반국가 세력, 예. 종북 좌파 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사법부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탄핵에 대해서 이걸 조사를 해보고 이건 하나의 형식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미 문영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요. 그저 하나의 형식이고 예. 아, 이 사람은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예.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진숙이 탄핵시키는 것을 보면은 확실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념으로 딱 뭉쳐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에 맞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앞에 노무현, 김대중이 이걸로 해서 이 문재인 때 이게 확실히 꽃이 피어가지고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됐느냐.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여기서 이게 프랑스의 외교관이었고 정치 철학가였던 그 알렉시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830년도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51%가 예, 비상식적으로 예. 49%의 주머니를 털어가도 예.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여론을 조성한다면 예.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수결로 이 민주주의 같이 다수결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예. 이게 공산주의인데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 미국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균형 있게 이게 잘 했어서 미국은 이거를 잘 극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야당이 190석을 차지한 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분이 염려한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자를 계속 우리 현재 입법에서 빼려고 발버둥을 쳐왔던 것이 저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민두주의로 가는 길목에 우린 이미 체제 전쟁에 우린 지금 돌입했습니다. 네. 이 체제 전쟁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른 것 국민들이 그렇다고 폭력을 행할 수도 없고 비폭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미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체제로 가고 있는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이 기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국민이. 이번에 그래서 여기서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그 헌재를 보니까 춤추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보면 뭐 헌재뿐만 아니고 아니 한 달에 5번 대통령을 뭐 자기가 조사하겠다 불러서 이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이재명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하나 더 넘겨서 보면요. 자, 그 위에 한번 제목 좀 읽어보세요. 민주주의가 사라졌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저항권이다. 예. 대한민국은 입헌 민주주의고 네. 여기서 입헌은 예. 제한을 의미하며 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규칙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우리나라 그 법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입헌이라는 게 세울 입자잖아. 네. 법으로 딱 세워져서 이게 제안을 하고 이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사람들이 법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규칙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작동됩니까? 그 자기 편의로 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한번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폰의 의미를 망각하고 네. 사법 절차와 규칙을 무시한 채 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입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삶을 멋대로 통제하고 있는 간신배들에게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항하여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항권이다. 네, 우회점 옆에 저항권은 저항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네.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당연히 자연권으로 주어진 것으로 헌법학자들은 모두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전행권자인 이 이미선이 예?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법관들을 지금 인정할 수 있겠어요? 헌재를? 지금 헌재가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법천지에 지금 휘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 국민들이 폭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 이재명이도 예. 우리가 이재명이도 이번에 2심에서 예. 무죄가 떨어졌다. 예. 이재명이 예.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이재명이에 대해서 예. 그걸 인정하겠냐고. 안 하지. 재판관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무법천지라고 지금 가둬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 네. 공수처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왜 아무것도 조사도 하지 않는 어디야? 검찰. 에서 이걸 구속 기소. 또 가둬놨어. 구속 기소를 예.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법천지거든요. 그렇죠. 법이 없어. 예. 입헌이 아니야. 예.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예. 법도 없는데 사람을 지금 처벌해서 예. 내란의 괴수라고 예. 이미 그냥 딱 정죄를 해버린 거야. 맞아요. 아니 사람이 내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재판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수사는 했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누구보다도 법을 많이 아는 이 재판관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네. 무혈혁명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그 운동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미국도 정치적 혼란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 불안이 커졌고 또한 법치 국가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마틴 루터 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침묵은 더 이상의 미덕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말은 국민들이 이럴 때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또 사법, 입법, 정부가 다 혼란 중에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네. 무정부 상태는 이때 국민들이 주권을 다시 가지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저항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권으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법부나 입법부, 특별히 입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요. 네. 지금 계속 했던 것이 뭡니까? 네.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 운동이 네. 이걸 저항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권이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이 저항권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돈도 주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무슨 독립운동 한 것처럼 네. 이렇게 가지고는 얘 심지어는 옛날에 동학난 일어나는 전봉준 네. 그것도 유공자라고 지금 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네.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저항권을 내란으로 본다는 거죠. 네. 이걸. 그러니까 지금 저 내란 세력들은 조금 딴 데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 넘겨서 보시면요. 저항권이 갖춰야 할 요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진정한 법의 집행과 해석은 의지와 이성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의지는 뭐냐면 내가 이 법대로 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성이라는 것은 그게 상식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볼 때. 근데 우리가 보면 이성적으로 볼 때 지금 저 공수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나 아니, 공수처 자신이 예.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법을 안 배운 사람도 예. 상식적인 사람들도 저걸 알고 있어요. 저게 불법이라는 것을. 예. 그러면 공수처장이나 법에 있는 사람들이 예. 저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안다고 봐요. 다 알지. 불법이라는 걸 알아. 알죠. 공수처장도 알고 알지. 다 알아. 예. 국민들 초등학생들도 다 예. 알고 그러는데 저걸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성이 예. 타락해버리고 예. 잘못된 것으로 이성이 가버리니까 예. 의지가 지금 잘못된 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합시다. 그러나 현재의 시국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을 집행하는 검찰, 공수처, 경찰이 이성 없이 오로지 의지만 발현하고 있다. 그 의지가 뭔지 아세요? 의지. 예. 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검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법부 국회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네. 헌재, 예.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검찰, 공수처, 경찰, 이들이 지금 이성이 없어요. 예. 오로지 의지만 있어요. 무슨 의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의지가 저렇게 발현이 되니까. 무슨 의지? 어? 어떤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탄핵입니다. 탄핵. 탄핵. 예.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하겠다는 것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에다가 재갈 물려야 통제가 될 거 아니에요? 재갈 물리지 않은 야만적이고 국민에 대한 국가적 폭력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권이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한번 해봤잖아요. 예. 언제? 박근혜 때 해봤거든요. 네. 이걸 예. 박근혜 때 해보니까 그래 돼 뒤집어 씌워서라도 예. 나중에 법을 아무리 적용해도 소용이 없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거 된다. 이렇게 하고 공수처를 내세우고 검찰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내란으로 딱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이제 의지를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예, 그거를 위해서 우리 박근혜 때,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거, 그거 내가 아까 좀 올려달라고 한 거, 박근혜 재판 받은 것 좀 한번 보시고, 한번 요거를 다시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이게. 예? 판결문인데, 여기 보면 제출한 서면 소추에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소치 의결이 없으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나를 탄핵할 때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뭐죠? 내란이죠. 네. 그 내란 빼버렸죠. 예. 예? 근데 그 밑에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글 좀 조금 당겨주세요. 예. 국회. 제출한 예, 국회. 국회가 먼저. 탄핵 예. 심판을 청구한 뒤 예,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예,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예.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예.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의원이 200석이 돼서 탄핵된 거 아니에요? 예. 그때의 내용이 뭐냐면 내란죄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면 소추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잖아요. 이게 판결문이야, 판결문. 국회에서 이게 판결문이야. 이걸 가지고 헌법에 공수처나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거를 헌재에서 다루고 있냐고 빨리 각하시켜야지. 근데 어떤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중국집에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예. 짜장면이 아니고 짬뽕이 왔어. 예. 예? 그러면 짬뽕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반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짬뽕이니까. 네. 지금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기소를 해놨어요. 네. 여기다가. 근데 내란이 없어, 여기에. 예. 조사된 것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각하시켜서 이건 법이 안 된다 하고 끝내야지요. 그 판결문이잖아.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2월 1일 제출한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주장한
소추 사유 중 예.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예.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예.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한다. 제외한다. 예.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제외돼야죠. 제외돼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지금 아까 우리 저항권이 갖출 세 가지 자, 다시 아까 저항권으로 가서 예. 네, 얘기하세요. 있었잖아요. 네. 거기 불법성이 명백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내란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예. 할 수 없으니까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복권시키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불법을 가지고 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정의가 불처럼 타올라서 우리가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는 게 저항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가 딱 정리를 해놓은 거야. 국가의 기관의 예. 권력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할 거. 그렇죠. 국가기관 지금 우리가 보면 입법부, 예. 사법부 지금 하는 일도 보면 불법이죠. 예. 그렇죠. 아니, 다른 건 다 놔두고 예. 공수처가 한 것이 불법이잖아요. 예. 저게 불법이지. 예. 공수처에서 아니 그 이미 그 저 헌재에서 어. 내란을 뺐어요. 예. 빼라고 해서 뺐잖아요. 뺐어요. 뺐으면 내란이 뺐으면 그것 때문에 200명의 국회의원이 통과시켜 준 거 아니야. 네. 탄핵을. 그러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이걸 하는데 그대로 지금 구금을 시켜놓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저항권밖에 없다는 없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법입니까? 아니 이건 당연한 우리 합법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저항권 얘기를 하면은 네. 내란의 동조 세력. 아니 내란은 저들이 내란 세력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돼. 지금 저들이 우리 말 들어요 지금? 들어요? 안 듣잖아. 저항권이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안 내보내고 있잖아요. 죄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 이게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아우성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행하는 것이나 사법부가 행하는 것이나 그래서 서로 공만 가지고 드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우성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항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네, 네. 그래서 전광 목사님이 1천만은 돼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해도 좋다 이거야 하라 이거야 하는데 내 얘기는 가르지는 말아라. 토요일 날 우리 하나 모이서 지금 이게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권이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인데 이거는 저항권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뭐 협박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이 다 법을 알아요. 저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말이야. 그게 목사님들 말이야. 네.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다 넘어졌는데 입 다물고 벙어리가 돼서 있어서 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침묵 아니겠어요? 네.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침묵은 곧 방관이잖아요. 네. 방관은 악을 허용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니라 이제 정의를 부르짖고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제 나서야 할 때다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정광훈 TV를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게 국민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얻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게요 네. 막 나가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저항권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맞으면은 그 저항한다는 것을 자꾸 이제 폭력적인 걸로 JTBC나 MBC는 보도를 해요. 예. 보면은 예.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국민들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네. 아 그래서 할머니들도 그런다니까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언제 국민들이 저항권이라는 말을 인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남성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저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네. 예? 폭력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비폭력으로 우리가 사람이 뭉쳐서 아니 생각해봐요. 1,000만 명만 딱 모이면은요. 김정은이도 깜짝 놀래고 어? 자살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광화문에 예. 1,000만이 안 모여도 좋아. 유튜브로 다 보더라도 예. 100만만 모여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여러분들이 다 토요일 날 나와야 되는데 그 회원으로 1,000만이 다 유튜브로 다 들어오고 해서 1,000만 회원을 우리 확보해야 될 거는 당연하고 이번에는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5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헌재가 헌법재판소잖아요. 저들이 지금 제대로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예? 이게 만약에 공정하지 않고 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권밖에 없는 거고 이제 매일 그 헌재 앞에 가서 이 재판관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예, 이제는 왜냐하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저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재판관이냔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헌재가 제대로 공정한지 여부는 다음 5가지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첫째, 민주당이 예, 탄핵 소추 사유서에서 네. 내란 제명을 뺀 것에 대해 헌재가 취하는 태도. 네, 내란 행위를 뺐어요. 내란 네. 죄명을.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행위로 보겠다고 했어요. 예. 검찰에서 예.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이제 또 조금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한대행의 탄핵 예. 소추 문제에 대한 예. 권한쟁의 심판 신속 추진 여부. 지금 그 한덕수 총리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저러면 국무총리라도 나라를 위해서 빨리 이 사람의 대행에 대항한 것이 이것이 이제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150석 이상인지 200석을 찬성받아야 탄핵이 되는지. 아니 적어서 말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헌재에서 예. 다른 거 다 놓아두고 예. 저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루면 끝나요. 그렇지.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 나라를 생각하면 예. 150석이냐 200석이냐 예. 이거 내 생각에는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네. 결정을 딱 하고 먼저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예. 우리가 무슨 사회를 보다가도 예.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누가 했냐면은 우원식이가 했잖아요. 예. 요거를 예. 150석이다. 예. 그렇게 하고 우원식이가 판단을 했어.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들어갔잖아요. 예. 헌법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다른 거 다 놓아두고라도 대통령도 지금 유고 상태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1시간만 앉아서 의논하면 예. 150석이다 200석이다 예. 저건 내가 볼 때는 150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예. 그런데 최성무기가 무슨 권한으로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하냐고. 에? 무슨 권한이 있냐고 당신이. 대행의 대행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 보고 가만히 벙어리처럼 있으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벌써 두 번째도 위반이잖아. 최대행도 헌재가. 말이에요. 최상목이도 예. 자기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덕수 총리 이건 먼저 빨리 결정을 해주라. 네.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에? 자,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대통령에 대한 네. 영장 발부 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하는지 여부. 예.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하느냐. 이게 뭐냐. 이게 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헌재에서 이걸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탄핵된 상태다. 탄핵의 판결이 있기 전에 조사하지 마라. 이거를 헌재에서 막아야 돼요. 네. 세상에 그쪽에다 가둬놓고 헌재는 헌재대로 가고 이렇게 지금 무법천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판결 안 났다. 대통령이 지금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 안 났다. 헌재가 이거 탄핵에 대한 것을 심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좀 아직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헌재가 상위 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헌재가 예.
대통령 탄핵을 위해 입맛에 맞게 골라 심판, 발초 심판하는지 여부. 네. 원하는 것만 하는 거야. 지금 거기 보면 탄핵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29명. 예. 그러면 그들에 대한 심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건 하지도 않아. 이재명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고 헌재에서 대통령만 지금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 탄핵을. 그러니까 저놈들은 진짜 헌재에 있는 것들은 저거 아주 헌재위원장 그 누구야? 문영배. 문영배 대행이죠. 대행. 그 문영배 저놈부터 쳐내야 돼. 예. 다섯 번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 개입을 지적한 대통령에 대한 판단 여부.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그러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개입을 지적한 대통령에 대해서 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입도 뻥끗 안 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뭐가 아쉬워서. 아니 역사 이래로 왕이나 최고의 통수권자가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은 누가 죄를 졌다고 그래. 안 졌는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까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까봐. 아, 그게 우리 사람들 일반 상식이야. 네.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까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뭐냐.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덮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감사원에서도 갔잖아요. 네. 또 가서 감사도 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까봐 했으면 까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계엄이 끝나고 난 후에 서버를 그들이 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만 높일 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넘겨서 주세요.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내란죄에 있는 거. 빠진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태도. 예. 헌재는 이미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받아 잘못된 선입견으로 오염된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내란죄라 하는데 이거 빼버렸잖아요. 그래도 계속 내란 이게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내란 수계라 그러고. 예, 내란죄 수계가 또 북한 용어라니까 요즘은 우두머리로 바꿨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란의 우두머리는 지금 이재명 아니야? 찐 내란의 수계가 이재명이다 프랑카드 붙었더라고요. 예. 박씨가. 진짜 나라를 생각한 거는 대통령이에요.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그다음에 밑에 일 보세요. 내란죄를 뺀 늘 이미 오염된 탄핵 소추안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 예. 예. 그다음에 헌재는 기존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한 새로운 대통령 탄핵 소추안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정성이 산실했어요. 지금 내란죄를 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번에도 검찰에서 내란 행위를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 이거 뺀 건데 이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예. 탄핵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내란은 이건 빼라고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런 걸 빼면 탄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예.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살인죄를 한 걸로 기소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보니까 이게 살인을 안 했어. 네. 이 사람을. 아, 그러면 이것은 각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살인을 안 했는데 도둑질한 걸로 갖다가 뒤집어 씌워갖고 지금 재판은 지금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열불납니까? 다음엔 그러니까 열불이 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법을 공부하는 노스쿨 학생이나 예. 사법연수원생이나 변호사들이나 누가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 이 편 저 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저기 댓글 부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헌법에 대한 건데 이해가 되면 된다. 예. 1번을 적어주세요. 1번.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해를 충분히 제가 이걸 여러분 이거
목사가 다 이거 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이해가 다 되고 이해된다고 이해가 나오잖아요. 안 되면 다시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해가 다 되십니까?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이 정광훈 TV밖에 없어. 이게 다 올려보세요. 다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일본이야. 다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번은 하나도 없네. 저기 뭐야 내가 어디로 가서 일본. 했는데 예. 어떤 할머니가 예. 84살 되신 분이야. 예. 근데 나를 보고 이렇게 어디 들어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 예. 그랬더니 할머니들도 요새 법의 박사야. 예. 아, 뭐 지금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일본이지. 다 일본이야. 이게 이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국민 저항권으로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자 이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문제 신속 해결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현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요청을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다. 예. 변론기를 아직 잡지도 않고. 변론기를 잡지도 않고 윤 그래.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기는 1월에만 5번. 오해를 몰아서 지정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예. 정치적 혼란을 사법적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에 헌재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것도요. 예. 최상목이가 예.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최상목이가 예. 나는 권한 대행을 못 하겠다. 왜? 이 문제를 먼저 빨리 정리를 해주라. 예.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내가 권한 대행을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지금 최상목이는 같은 패야 같은 지금 뭘 하냐면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어. 패. 예. 그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면은 변론 기간도 잡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한독수 총리가 빨리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차후에도 국가의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안정되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하면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헌재가 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니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냐고.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그래서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라고 지금. 그럼 뭐 보면.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외국에 투자도 잘 안 한다고 말이야. 그 대기업들이 지금 누가 이재명이 어저께 우리 공부했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 뭘 합니까? 재벌 해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돈 있는 사람이 여기 투자하겠어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세 번째.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한 효력적인 가처분 처리 여부. 헌재는 공수처 1, 2차 영장 발부에도 영장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에 대해서 침묵했다. 네. 예,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정지가 처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재의 의무다. 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헌재에 계류 중이라 영장 발부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나 네. 네. 영장 발부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즉 간신들의 농간이다. 네. 그러니까 저게 아까 재판관. 네. 관이 아니고 재판 간신들이 지금 아주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권력에 빈붙은 게 아니고요. 예. 권력에 빌붙은 면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요게, 공산주의? 예? 공산주의? 이게 예. 이재명이나 저 헌법재판관들이나 우리법 연구회나 예.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한 목적이 뭐냐? 체제 전쟁이에요. 요게 예. 이게 우리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싸움은 예. 인민민주주의냐 예. 이게 지금 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던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예. 나는 이건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강은식 목사님. 예. 지금 보면 네 번째 거 한번 보고서 좀 얘기 좀 해줘요. 하나 넘겨주세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입맛대로 심판하는지 여부를 보자. 헌재는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탄핵 사유를 입맛대로 골라 심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밑에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및 비상계엄 선포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준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는 입맛에 맞게 골라 심판하는 발췌 심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요것만 꼬집어내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부 마비시켰죠. 예산 통과 다 막아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엉망 만들었잖아요. 행정부 다 탄핵시켜버리고 거기다가 또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주장한 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계엄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예. 반국가 세력 척결, 네. 부정선거 대안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어떡합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예. 강하게 어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입을 틀어막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주장하는 체제 전쟁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오히려 같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끌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체제 전쟁 속에 국민들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민 저항권으로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뭐 지금 헌재도 신뢰를 못 하겠고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이제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 중요한데 부정선거를 지적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 여부잖아요. 예, 현재는 예. 윤 대통령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 개입 가능성 지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헌재는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아니 지가 왜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조사도 안 해봤고. 예. 예? 근데 헌재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 조사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왜 그런데 이게 없다고 부정을 하냐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부정선거가 지금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엄령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좀 읽어주세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유무가 아닌 선거 시스템 부정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고 네, 선거 시스템. 그러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제시에도 국회 측 대리 정청래는 부정선거 주장을 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선거를 헌재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헌재의 불공정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의록에다가 그런 걸 다 삭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네. 자유통일당에서 선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부정에 대한 근거들이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뭐 우리는 조사권이 없으니까 조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또 직접 주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고소 고발을 다 했는데도 다 기각당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넘겨서 결론으로 결국에 예. 헌재의 현재 행태로 봤을 때 예. 헌재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은 모두 부적합하다. 예.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공정성을 잃었다. 이게 국민들의 시선이야. 저는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야 저게 법관인가 그 생각이 들어. 예. 존경심이 가는 게 아니고 예. 저 사람들이 뭐 준엄하게 막 땅땅 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 보면 몇 사람들은 딱 보면은 답이 딱 갖고 있거든요. 네. 이념에 딱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법을 인정하고 법에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공정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정의의 법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데가 국민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법을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젊은이들을 어떻게 감옥에다 넣을 수 있냐는 거지. 예? 아니 민노총 애들이 경찰을 때린 거에 대해서는 석방시켜주고 누구 하나 해를 입히지 않고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조금 뭐 건물 파괴했다 이런 것 때문에 60여 명 가까이를 다 감옥에다 넣어놓고 말이야. 정청래는 미분 앞 가서 불을 질러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나 서부지법에 가서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내란 선동으로 근데 우리나라 법이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물증도 있듯이 심증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슴에 분노를 안고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심중을 재판관들이 좀 헤아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해서 이걸 조사,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면 민주당과 사법부 행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답했을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가반 의석을 빌미로 네. 행정수반 출탄핵과 네. 중요 예산 삭감 등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입법 폭과 내란 선동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보면 정말 국가의 모든 행정부를 다 무너뜨렸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읽어보라고. 네.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이 있으면 그게 과연 제대로 고쳐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답답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담화할 때 네. 첫째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네. 아니 피는 언제 토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기 이거 뭐 감당 못할 때 손에 계엄령을 울분이. 한다고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윤 대통령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하잖아요. 그 위기가 기회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회를 가져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부정선거라든가 미디어,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피해서 거짓되어 지금까지 정치 공자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이 깨어있는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그지? 이렇게 답답한데 넘겨서 한번 보시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윤 대통령이 유일한 통제 방법이 딱 하나예요. 비상계엄입니다. 계엄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6.25 전시 때도 예. 정부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피난 정부 때, 예? 피난 정부 때 그 피난 가면서도 정부의 기능은 멈춘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작동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예.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네. 민주당의 내란 선동으로 정부가 마비되었다면 예. 전시 사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 전시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저께도 우리가 네. 봤지만은 예. 지금 직무 정지가 된 사람들이 예. 국가의 지금 행정부의 모든 군인 뭐 그 어저께 그 온 것 좀 떼어보세요. 그 경찰 예. 뭐 모든 각 분야의 대통령부터,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일본부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저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석이 한 거 있잖아요. 공석.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저께 보낸 거. 그래도 미군이라도 있어서 대한민국 이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군과 유엔군이 보세요.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서, 올려보세요. 국무총리 공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 다시 들어갔죠. 예. 서울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차장, 예. 중앙지검 반부패부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 정보사령관, 방첩 1차장, 방첩사 수사단장.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호실장도 다 지금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다 공석이야, 공석.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꼴이 됐는데 이게 6.25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심각한데 국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니 정부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넘겨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까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헌법은 두 번째 단을 올려주세요. 우리 헌법은 비상사태를 물리적인 경성적으로만 판단하다. 무슨 얘기냐면 6.25 전시나 어떤 사변이 일어나는 것만을 비상사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국가의 전체가 마비되는 연성적 사태. 지금 보면 저렇게 탄핵하고 뭐고 예산 다 줄여버리고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상사태라는 예,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제할 대통령의 권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말
연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아까 요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난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저것도요. 예. 대통령이 저렇게 고뇌참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왜 헌재 몇 사람이 이런 걸 결정하냐고.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국민투표라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게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투표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겠다. 예?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투표 하나도 못해. 예. 그 넘겨주세요. 국회 해산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고뇌 속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재한 상황이었어. 맨 밑에 읽어보세요. 이해. 이에 대통령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은 예. 개헌밖에 없었으며 이것을 예. 헌재에서 판단해 줘야 하는데 예. 오히려 헌재는 공수처의 무리한 내란죄 불법 수사에 동조하고 있다. 예. 오직 행정마비에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비상개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 목사님 예. 헌재가 예. 탄핵 안 시킬 걸로 보세요. 탄핵할 겁니다. 지금. 저는 백발백중 탄핵한다고 봐요. 지금 한데 지금 뭐 저 누구 하나 더 임명하라고 난리인데.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어? 그래서 저 문영배하고 아까 그 여자 이미선인가 예. 거기하고 4월 며칠 날인가 된다면서요. 4월 3일 날. 어. 2월, 그리고 예. 그 우리법 연구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4월 28일 이요. 헌재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예. 예? 그렇게 가지고서 이걸 해야지. 딱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헌재 이걸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논쟁이 큽니다. 예. 하여튼 지금 보면 이걸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나는 합법이라고 봐요. 네. 아니 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네,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네.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통치권자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예요. 네. 이것을 어떻게 내란이라고 갖다가 죄목을 갖다 붙일 수 있으며 탄압해갔다는 이 자체가 법을 하는 법관들이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보면 6.25 때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저항권의 시작은 헌법을 해석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 해석 권한은 헌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민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어요. 아, 저거에 말이요. 예. 대단한 것 같아. 예. 저항권의 시작은 헌법을 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예? 네. 이걸 예. 헌재 니들이 그렇게 해도 예. 우리는 저항할 수 있다. 네. 헌법 해석의 권한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에게도 있다. 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1번 보면 대통령의 헌법 해석의 권한이 왜 그러냐면 제의 요구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헌법을 만들어 오잖아요. 온 들어오면 대통령이 이건 국가의 유익이 안 된다. 이거 해석해보니 안 된다. 그러면 반려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수호 책무가 대통령에게 헌법 해석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제의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을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계엄 선포와 탄핵 사항은 대통령에게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헌재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헌재의 그 거짓과 오만함을 반드시 박살내버려야 돼 이번에. 그래.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권한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이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뭔데 당신들이 대통령을 가독에 잡아놓고 이 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야. 그 두 번째 보세요. 나라가 위험에 국민의 헌법 해석 권한. 처해, 예. 나라가 위험에 그런데 처해 있음에도 잠깐요. 여기서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무언데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전광훈 목사 TV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지금 언론과 텔레비 방송에서 이런 거 한번 해줍니까? 그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가끔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데 패널들을 보거든요. 참 정말 무식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MBC, JTBC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의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무식한 게 아니라 네. 그런 편향된 사람들만 뽑아다가 네. 토크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라가 위험할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관들이 여전히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남발한다면 네. 상식 있는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할 경우 그것이 백관보다 재판관들보다도 더 우선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좀 네, 상식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몰상식한 해석을 한다고. 헌재가. 그러면 편향과 편견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 간신들 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헌법을 지금 와, 국민들이 해석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상식적인 헌법 해석의 권한이 우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근데 저것이 이제 네. 저런 것이 이제 국민들을 자꾸 개도하고 그러면 네. 아 우리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구나. 그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하나의 이제 어떤 이제 공통점이 형성이 되고 국민 일단 50%만 넘으면은요. 네. 헌재가 저런 판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헌재에 대한 내란. 예.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50% 넘었잖아요. 52%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해서 저들이 지금 아주 공기 까불르듯이 하고 있거든. 올려놓고 잡고 올려놓고 잡고 하거든. 근데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 국민들이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국민 저항권에 하나 더 넘겨보시면 국민 저항권의 방아쇠를 담긴 건 민주당이에요. 그게 뭐죠? 카톡 계엄이에요. 카톡 계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국민 저항권의 방아쇠 담긴 건 민주당 카톡 예. 계엄이다. 예. 민주파출소와 카톡 계엄.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만들겠다. 이미 만들었어요. 국민 검열 겁박 자유 탄압하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2030 세대들 10대까지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너희들 까불지 말어. 자유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대국민 카톡 검열이 시작됐어요. 저게 이제 저 중국이나 저 이북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게요, 목사님들 잘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의 카톡을 쟤들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의 카톡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카카오 지분이 3대 주주, 5.9%의 3대 주주 가운데 하나가 중국 텐센트거든? 중국 텐센트? 그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 거기서 다 보는데 이게 뭐냐면 빅테크 방산기업도 있고 위챗을 운영해. 페이스북, 카카오 뭐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내가 볼 때 이 민주당은요, 친중 세력이야, 친중 세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중국 텐센트 밑에 거기 보여요? 올려봐요 거기. 글자 땡겨보세요. 조금 밑에 거. 띄워보세요. 중국 텐센트. 네. 예. 중국 테스 중국 빅테크 방산 기업인데 예. 위챗 운영하고 카카오 지분 5.9% 3대 주주. 예.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 지분 2.96. 96 카카오뱅크 1.6 소유. 네. 중국 사람이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카카오 초기 최대 투자자 720억 원으로 10년 이상 긴밀한 협력 유지를 하고 있어. 중국이 720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다음에 JTBC 스튜디오에 1,000억 투자.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고 모든 것을 다 중국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이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JTBC가 왜 그렇게 방송을 하는가를 알겠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 저 국회의원이 저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 소속된 거냐? 중국의 하수인이라고 봐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세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의 카톡까지도 다 조사하고 저들을 민주파출소에다 집어넣어서 고발하고 이 짓거리를 하냐고, 대한민국에서.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저런 걸 깨닫고요. 예. 지금은 한미일 예. 이걸 젊은이들이 지금 다 원하잖아요. 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북한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하더라고요.
예. 젊은이들이. 예. 그리고 러시아와 이 북한과 이제 중국이 하나가 돼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근데 이걸 쭉쭉 빠는 사람들이 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더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어. 중국의 간첩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외국 간첩을 예. 잡을 수 있는 왜 법이 없습니다. 법을 없애버렸어. 예. 문재인 때. 그렇지. 왜냐하면 중국하고 같이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방문해서 VIP 아닙니까? 일개 대통령인데 가서 11끼 가운데 8끼 혼밥을 잡수고 혼밥을 먹고 이거 한 번 더 조사를 그리고 해봐야 또 우리 되는데.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 아니 지금 중국 그 우리 서해안에다가 그렇게 원자력을 많이 지어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어? 더 중요한 거는 예. 중국 애가 경찰에 들어간 거야. 예? 예. 경찰인데 이 중국 애가 그만두고 중국으로 갔는데 자기 친구를 경찰로 받아둔 거야. 이런 법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그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대한민국이 지금 무법천지라니까. 친중 세력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인지 방심인지 방관인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산화 됐어요. 끝났어. 대한민국은. 목사님들 말이야. 아니 우리가 알듯이 그 캄보디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우리가 킬링필드 같은 거 영화를 보면 알지만 거기가 전체 인구가 800만일 때 얼마를 사람이 죽였냐면 200만에서 300만을 죽였다고 4년 동안에 1975년도에 800만 가운데. 예, 800명 전 인구의 3분의 1을 800명 가운데서 200만에서 300만을 죽였다니까요. 모태똥은 얼마나 죽였는데 김일성은 또 얼마나 아니 그래도 4분의 1을 죽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냔 말이야. 국민들이 이러니까 저항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은 저항권 이야기라도 하고 있지만은 만일의 경우에요. 이북으로 넘어가잖아. 연방제가 돼가지고 예. 저항권이라는 저자 말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난- 아니 그 당시에는 애기들도 죽이는데 이제 보세요. 옷도 브랜드 있는 거 입으면 안 되고 옷도 다 똑같아야 돼. 평등이니까. 그렇지. 안경 껴도 안 돼. 지식을 가져도 안 돼. 그런데 저 고위급들은 이놈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 그렇게 못 살게 해놓고. 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자, 여기서 국민 저항권의 방해사를 당긴 건 민주당 두 번째. 뭐예요? 내란 특검. 내란 특검법이에요. 내란 특검법. 한번 읽어 보시죠. 자, 내란 특검법, 계엄 특검법입니다. 25년 1월 17일 날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내란 계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최상목이한테 지금 가 있죠. 가 있어. 2월 3일 날 이걸 내린다고 하는데 뭐 이거 오늘인가 뭐 국무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비상 계엄을 유죄라고 확정한 수사, 예. 인지 사건 그러니까 수사 가능.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게 죄다. 이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법에서 상정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법을 뒤바꾸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박살내겠다는 거지. 그렇지. 예? 지금 이런 특검법의 독소정 이게 지금 법으로 지금 특검법 올랐는데 바로 이걸 끝내버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인지 사건 수사 가능 조항.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수사하다가 연관이 된다 그러면 김건희도 불러오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장학일이가 TV에서 뭘 했네. 장학일도 불러오고 이런 거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전 국민이. 장학일 목사를 안 불러. 왜 안 불러? 걱정하지 마요. 왜 안 부르냐? 예. 장학일 목사가 저 법을 다 알고 있는데 예. 가서 부르면 손해요. 그러니까 안 불러요.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외환죄 추가. 오물선 풍선을 타격해도 이게 또 이거 참 기가 막히죠. 대북 확성기를 가동해도 죄야.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해도 죄야. 지금 완전히 뭐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쇄국 정책이야. 옛날에 보자. 우리 민족끼리 우리만 다른 데는 아무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적이 쳐들어와도 총 쏘지 마. 여러분 이런 법을 지금 얘들이 상정했다가 특검법을 그 다음에 기밀 대상, 예.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 조항.
그러니까 저거 군사 기밀 지대도 막 들어가서 허라 이거야. 대통령실도 들어가고. 이미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그게 뭐든지 다 이거 공개하고 나면 다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을지라도 비공식으로 돼 있는 거지 뭐 그럼 뭐 공식으로 할 수 법에 없죠. 걸리는 거지. 예,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조항. 그러니까 사사건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제3자 특검 추천 임명권 무력화 조항.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니까 민주당의 그 모든 수사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제3자 누구도 특검 너희들 하지 마. 우리가 임명할 거야. 이거거든. 제3자는 안 돼. 우리가 할 거야. 이제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 다 갖다 집어넣겠죠. 지금 이런 것이 내란 특검법 선택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서울 연휴 지나자마자 2월 3일 날이거든.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지. 예?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애들은요, 완전히 쟤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이 없다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넘겨서 끝냅시다. 이제 결론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 우리의 미래는 어떤 세상인가? 이런 세상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는 과연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국민 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의 미래는 어떤 세상이겠어요? 공산주의죠. 전체주의죠. 그렇죠. 예. 세상을 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이미 뻔한 법이 나오는데? 대통령 탄핵하겠다는데? 헌법재판소 저거 기다릴 필요 있어요? 저게요. 정광호 목사님이 IMF 났을 때 얘기한 것처럼 뭐 험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폭력을 하고 그런 건 안 할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상복이라도 입고 헌재를 둘러싸야 돼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면 못 옵니다. 저 사람들이.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친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까? 아니,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뻔한 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 붕괴시키고 있는 입법부인데, 그리고 사법부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국민 저항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이제 끝인데 넘겨주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면 예. 지금이 바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은식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우리가 이렇게 또 난리를 피울 수 없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잘못 무법천지로 가고 있는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을 지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애국하는 모든 국민들,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은 악한 세력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줘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방심해야 됩니까? 여기 무관심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 목사님.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요거 올려줘요. 마지막 거.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려주세요. 그런데 올려주세요. 저 위로 JTBC나 MBC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내랑 선동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면서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천만이 모이면은 이건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모여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백성들의 아까 그 함성을 지르면은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교회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싸움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 다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진짜 우리 그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자, 3번 다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계신 분들도 다 그날 오셔야 돼. 우리가 이날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입법부, 사법부, 뭐 헌재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이고, 다 3번이네. 거의 올렸어. 짝짝짝짝짝짝짝. 자, 오늘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 방송을 몇 번이라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죠. 네, 우리 2월 1일 2시입니다. 뭉쳐야 삽니다. 1시입니다. 1시. 1시. 네, 1시 뭉쳐야 삽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 주십시오. 네. 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이기자.